동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많지. 인스타그램 통해서 만약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봤어요. 프로필 들어왔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신경주역에 나와 있는데요, 경주시 청년센터에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근 2달간 5개 점포 컨설팅을 할 거예요. 경주시에 이제 황리단길 말고 황호동이라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인데 시청이 이전하면서 많이 좀 퇴색됐어요. 상권도 많이 죽고. 그런데 거기다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제 투자도 하고 청년들의 어떤 창업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컨설팅 할 겁니다. 오늘 갈 곳은 브런치 매장인데 온라인 판매도 이미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젊으신 여성 창업자분이 하고 계신 건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조금씩은 있겠죠. 문제가 없는 매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죠. 황호동 거리에 왔는데요,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매장들은 많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이제 5,6돈이라는 매장인데, 여기는 좀 전까지만 해도 대기가 있었거든요. 평일날 이렇게 대기가 있다는 거는 이쪽 상권에도 많은 인구가 아직은 다닌다는 얘기죠. 황리단길 정도는 아니지만. 고민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서. 매출이 네, 가장 고민이고, 오프라인의 홍보물 같은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근데 위치가 안쪽 골목이라서 어느 쪽에 위치에 두는 게 좀 효과적인가? 일단 가게 앞에 없는 거는 사실 문제죠. 있어야 되죠, 확실히. 왜냐면 밖에서 볼 때도 시인성 있는 홍보물이 한두 개쯤은 있어야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통풍 배너라도 하나 놓으시거나 큰 사이즈로 오늘 골목에 이렇게 보이게끔 2개 정도 홍보물 같은 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대로변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셔야 돼요. 메뉴 딱 한 개, 사진 제일 크게 해서 실사 출력하시고 카피 딱 한 문장. 시그니처가 뭐예요? 저희 수제청이랑 쌀피자. 물론 이제 브런치 매장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은 하신 건데 되게 아늑하거든요. 목재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커피 메뉴는 저희 바닐라 라떼가 진짜 바닐라 비드로 시럽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러면은 바닐라로 하나 하시고, 근데 이름을 하나 지으셔야 돼요. 경주나 황호동이나 연관지어서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석진 데 있을수록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오게 하려면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식사보다는 저는 카페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목표는 온라인 마켓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긴 지 1달, 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딩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매장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체크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뜨문뜨문 손님이 오실 때 항상 한번 물어보세요. 네이버 보고 왔어요 하면 네이버에서 어떻게 쳐서 왔는지, 인스타 보고 왔어요 하면 어떤 피드 보고 왔는지, 특별한 어떤 피드를 보고 왔다면 그 피드가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인스타는 어떤 거 튀었어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태우면 주변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왔다 갔다 하신 유동인구분들이 인스타를 보다가 이제 이런 사진 보고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광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지 한 장으로 안 돼요.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더보기에 설명 텍스트 말고 이미지의 텍스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 주변 사람들의 뇌에서 익숙한 키워드 있죠. 황호동, 경주, 약간 그런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0.1초 만에 안 넘어가거든요. 잠깐 멈추게 되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인스타의 방향성은 딱 한 가지예요. 오프라인 매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오프 매장에 처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동네 주변 주민들이 많이 와야 돼요. 물론 나중에 관광객이 오게끔 만들 거긴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그 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려면 내 인스타그램에 우리 매장 정보도 물론 있으면 좋은데 황호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황리단길에 대한 정보를 올려야 돼요. 인스타그램의 정체성 자체가 경주 황호동에서 오늘을 담다를 운영하는 서예지 대표님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인데, 경주 정보도 있고 황호동 정보도 있고 오늘을 담다에 대한 정보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해시태그도 관련된 해시태그를 해야 되고, 그게 들어가면 이제 경주에 관심이 있거나 경주에 자주 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경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노출이 되는 거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리고 황호동에 있는 계정 다 팔로우하세요. 싹 다 팔로우하고 조금씩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알고리즘이 나중에 떠요. 이거는 어떻게 포장돼서 나가요? 박스 선물 포장된 거를 한 개는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이 쌓였으면 좋은데 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서너 개가 더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고 옆에 한 개 올려놓고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 중에서는 무언가 못 사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황리단길에서도 아무것도 못 사고 여기 왔는데도 아무것도 못 사는 사람들은 이거 사갈 수는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동네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매장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지역 마케팅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많지. 온라인에 물건을 올리고 내가 클래스하고 이건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주변의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매장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당근마켓 해보셨죠? 비주 프로필에 쿠폰을 달아놓고 쿠폰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나 당근마켓으로 광고를 돌리되 뭔가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오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만약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봤어요. 프로필 들어왔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매장에 와야 되는데 그 매장에 올 이유를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뭔가 이벤트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내가 팔아서 만약에 3,000원 남길 건데 2,000원 남길 거만 생각하고 뭔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객 DB, 리뷰 이벤트, 광고 돌릴 때 올 수 있는 여건의 이벤트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역 타겟으로 광고 돌리고, 뭔가 여기 POP가 있고 가치 있는 어떤 메뉴 이름이라든지 뭔가 표시해놓고 배너로 또 그 사람들이 꼭 먹어봐야 되는 메뉴들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입소문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봅니다. 광고 제대로 돌렸을 때. 인스타그램 피드도 이때까지 올렸던 방향과는 다르게 이제 올릴 거잖아요. 일주일에 내가 3개나 올려야겠다. 주말에 쉬는 날 3개 만들어 놓고 1개씩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린다고 치고 루틴을 만들어 놔야 스케줄표를.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릴 건데 저는 하루에 한 5,000원씩 10일 간격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B 테스트라고 하죠. 이미지에 텍스트 넣고 2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 아시죠? 미리 캔버스 가시면 이미지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2개 정도 버전 만들어 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도랑 클릭률이랑 이런 거 보고 괜찮은 걸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퍼널 마케팅으로 하거든요. 빨대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범위가 좀 커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마케팅을 튀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얘네들 중에 걸러서 우리 매장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좁게 마케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는 황호동 근처에 사는 사람인 게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 골라와가지고 바닐라 라떼에 진심인 사람, 진짜 맛있는 수제 소금빵을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퍼널로 계속 좁혀야 되는 거죠. 블로그 체험단도 우리랑 마찬가지겠죠. 내가 딱 집중해야 될 키워드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문하고 내가 쳐보고, 야 이거는 검색수가 괜찮네, 그러면 상위 노출 어느 정도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하는 거를 루틴을 짜야 돼요. 키워드 설정해서 같은 키워드로.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키워드로. 그래서 먹히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로 한 번 더 하는 거고, 계속 범위 넓혀보고 좁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어떤 게 있어요? 이 매장으로 인해서? 최근에 꽃다발? 근데 생화는 계속 나가줘야지 이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 기준으로? 거의 없을 때도 있고. 아, 그러면 없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럼 이 매장이 있는 이유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지나가다 보시고 원예 치료 이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센터에서 이제 수업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정리해버리고 그쪽 농장으로만 가면 이게 또 연결고리 이제 시내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예 치료가 어떻게 보면 수익 루트 중에 가장 큰 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이 매장을 없애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장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대표님의 연구소로 만드시고요. 원예 치료사에 대한 어떤 그 니즈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게 근데 경주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원예 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 오프라인 매장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렇다는 거는 명함을 우리가 파더라도 연구소가 있는 원예 치료사랑 연구소가 없는 치료사랑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블로그 하나만 하셔도 이 연구소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씩 들어가고, 대표님이 가진 어떤 원예 치료에 대한 방향이나 철학이나 또 원예 치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일주일에 한두 개만 포스팅 하더라도 수입이 2배 이상 저는 오를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꽃집이에요, 꽃집. 이것도 지워버리고 대표님의 사진을 하나 넣어도 되고요. 옆에는 이력을 적어 놓는 거죠. 이걸 저는 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꽃 파는 것보다 그렇게 교육하는 게 훨씬 더 대표님한테 나중에 더 시너지를 많이 주실 거예요.
컨설팅을 다 마치고 왔는데요. 판매장은 좀 길게 했고, 판매장은 한 30분 정도 질답 형태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뭐 두 매장 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매장이고, 마인드도 좋으셨어요. 원래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한 5분인가 7분 정도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담당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는 했다고 좀 들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아쉬워 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아직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경주로 와야 되고, 저는 한번 이제 컨설팅 하게 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있어서 일은 많아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저도 뿌듯하고 그분들도 만족해 하셔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보람돼요. 어쨌든 이렇게 밤늦게 돌아가게 돼가지고 지금 배도 워낙 고픈데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다 만족을 하셔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경주에 다시 왔습니다. 경주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대표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방향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가요.